어느 날 아침 미소는 누워서 휴대폰을 뒤적이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가지 건강 습관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레몬 물 마시기였다. 글쓴이는 레몬 물을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신 결과 피부가 맑아지고 소화가 잘 되었으며 심지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었던 미소는 이 아이디어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미소는 곧바로 레몬을 사러 가까운 슈퍼마켓으로 갔다. 다양한 크기의 레몬이 진열되어 있었지만 미소는 가장 크고 신선해 보이는 레몬 몇 개를 집어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제 아침마다 레몬 물을 마시는 새로운 의식을 시작할 완벽한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그날 밤 미소는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다. 과연 이 레몬 물이 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그녀는 조사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본 이야기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직접 시험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빈속에 레몬 물을 2주간 꾸준히 마셔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깬 미소는 잠에서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첫 번째 할 일은 상쾌한 레몬 물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레몬을 반으로 잘라 착즙기에 넣고 신선한 레몬즙을 짜내었다. 그 즙을 따뜻한 물에 섞어 마셔보니 상쾌하면서도 적당히 신맛이 나 입맛까지 돋워주는 느낌이었다. 첫 며칠 동안 미소는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녀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눈이 붓는 일이 줄어들었고 피부도 약간 부드러워진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소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더 이상 아침에 더부룩한 느낌이 없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보았던 이야기들이 조금은 과장됐을 수 있지만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이 간단한 습관이 꽤 근사하다고 생각했다. 2주가 지난 후 미소는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매일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고 더불어 레몬의 소량의 비타민C가 충분히 에너지를 채워주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이 작은 변화를 즐기며 이 습관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레몬 물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느끼며 미소는 오늘도 부엌에서 레몬을 손에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월요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한 영수는 주말의 피로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쉬는 날 늦게까지 놀던 습관이 남아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영수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졸음을 극복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꿀팁으로 영수가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물 마시기였다. 커피는 몸에 자극을 주지만 물은 몸을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는 물컵을 가득 채우고 한 번에 마셨고 체내의 수분이 공급되자 잠깐의 상쾌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졸음은 밀려왔다. 두 번째로 시도한 방법은 바로 가벼운 스트레칭이었다. 책상에 앉아 일하다 보면 움직임이 적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졸음이 쉽게 온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팔을 위로 쭉 뻗으며 기지개를 켰다. 이 방법은 잠시나마 몸을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세 번째는 업무 강도 조절이었다. 그는 중요한 업무를 오전에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점심 이후에는 조금 여유 있는 작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업무를 졸음을 참고하며 하느라 실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점심 식사 후에는 간단히 밖에 나가 산책을 하며 햇볕을 쐬며 기분 전환을 했다. 한편 동료인 수지는 졸음을 깨기 위해 단백질 스낵을 추천했다. 졸음은 때때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올 수 있어 간단한 단백질 바나 견과류 등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영수는 동료의 말을 듣고 아몬드와 치즈로 당장 간식을 채웠다. 마지막으로 영수가 발견한 졸음 방지 비법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하기였다. 서로 경쟁하며 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은 보상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일정 업무를 마칠 때마다 자신에게 작은 휴식을 주거나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목표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고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 졸음을 잊을 수 있었다. 이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영수는 점차 졸음을 극복하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동료들과도 꿀팁을 공유하며 모두가 보다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효과적이었고 영수는 매일 아침 좀 더 건강한 습관을 이어가며 활기찬 직장 생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대장 건강은 종종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장의 중요성을 종종 간과하곤 하지만 소화기능뿐만 아니라 면역력,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대장 건강을 위한 최적의 습관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침 기상 직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는 대장에 수분을 공급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대변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따뜻한 물은 장 기능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대장 건강에 좋은 또 다른 방법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곡물, 야채, 과일, 폭류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내의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대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하루에 적정량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대장 건강에 큰 이점이 있습니다. 대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소화기관의 혈류를 증가시켜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걷기, 자전거 타기 또는 요가와 같은 적당한 강도의 운동이 대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대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소화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장의 운동성을 억제하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장 건강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대장 건강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화작용과 대장 건강을 위한 또 다른 핵심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장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여 장 내에 내용물이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루 동안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일상적인 습관들을 통해 대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 천천히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운동을 좋아하지만 자주 부상을 당하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항상 건강하고 멋진 몸매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운동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종종 부상을 입었고 그 때문에 운동을 쉬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헬스장 트레이너였던 지훈에게 찾았다. 민수는 지훈에게 부상을 방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지훈은 민수의 문제를 듣고는 그에게 운동이 기본기부터 다시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로 지훈은 스트레칭과 워밍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준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풀어줘야 하죠. 그래야만 운동 중에 부상을 당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지훈은 민수에게 다양한 스트레칭 방법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리고 민수는 이 작업이 얼마나 그에게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스트레칭은 운동의 효과성을 높이는 열쇠였고 이는 곧 부상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했다. 그 다음 지훈은 민수에게 올바른 운동 자세에 대해 가르쳤다. 그는 민수가 자주 하는 운동들을 하나씩 분석하며 각 운동의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을 설명했다. 지훈은 특히 중량 운동을 할 때는 정확한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게를 들 때 등이 붓거나 목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나쁜 자세입니다. 무릎과 발목도 항상 주의하세요. 중량이 무겁다 하더라도 편하게 들 수 있을 만큼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고 조언했다. 민수는 지훈의 조언을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즉시 지훈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룰을 바꿨고 열심히 연습했다. 처음에는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의 몸은 점점 지훈이 말한 정렬된 형태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민수는 운동을 할 때마다 더 자신감이 생겼고 이전보다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정확한 자세 덕분에 그는 더욱 강해졌고 몸도 건강해졌다. 지훈은 민수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민수는 주민들에게도 부상 방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할 때마다 지훈에게 배운 것을 전파했다. 사람들은 민수의 변화를 보며 많은 영감을 받았고 그들 또한 부상 없는 건강한 운동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렇듯 올바른 운동 자세와 준비 운동은 단순한 조언에 그치지 않고 민수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있었다. 지훈의 가르침은 이제 민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그리고 민수는 마침내 더 이상 부상을 걱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눈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마을의 이름은 블루코사민.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을 통해 전해 내려온 비법을 통해 뛰어난 눈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비법이 바로 영양소의 적절한 조화였다. 이야기기는 블루코사민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주민인 할머니 고든이의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든이는 젊었을 때부터 눈이 아주 좋지 않았고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걱정이 되었다. 어느 날 고든이는 마을의 현자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현자는 고든이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든아, 우리 마을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법이 존재한단다. 바로 비타민 A, 오메가-3 지방산, 프로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란다. 이 말을 들은 고든이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찾아 나섰다.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식단을 시작으로 특히 당근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먹기 시작했다. 또 어유를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했고 신선한 시금치와 녹색 잎채소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챙겨 먹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든이의 시력은 놀랍도록 좋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고든이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었다. 마을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건강한 눈을 유지하며 자라날 수 있었고 블루코사민 마을은 전국적으로도 눈 건강이 뛰어난 마을로 이름이 높아졌다. 사람들은 고든이 할머니에게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 속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해 갔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에는 고든이의 초상화가 걸려 있으며 방문하는 사람들은 할머니의 슬기로운 지혜에 대해 경외심을 갖곤 한다. 고든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관리 방법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눈의 중요성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의 비결을 전해주는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눈 건강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